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동안 루턴타운도 2번의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얻어내지 못한 토트넘. 아니, 언젠가 찾아오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제 감독이 페널티킥 1순위가 손흥민이라고 했는데도 손흥민이 히샬리송 키 살려주려고 페널티킥 양보해버리는 거. 네, 그러면 히샬리송이 2년 만에 헤딩골이 아니라 필드골이 추가가 됩니다. 아마 그것만으로도 잉글랜드 방송에서 화제가 되겠죠. 그런 즐거운 상상도 해봅니다. 물론 손흥민이 이미 득점했다는 전제입니다. 현재 팬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손흥민의 부상 여부인데 프리미어리그 인저리 사이트에서도 손흥민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진 경기 전 공개하는 훈련 영상인데 새벽에 토트넘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5분짜리 훈련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선 썸네일에는 손흥민이 없었고요. 영상 시작에서는 언성이어로 비수마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걸 표정으로 알려주고 사르는 여전히 해맑았습니다. 정말 의도하는 건 아닌데 왜 다이어 요리스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여전히 이 두 명의 선수들은 경기 명단 발표 20명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 떠날 준비, 또한 받은 월급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주전들을 위해서 서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 너도 산체스처럼 될 수 있어. 힐끗 손흥민이 워밍업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그것만으로 손흥민의 컨디션을 가늠할 수는 없죠. 야외 훈련장에서 손흥민은 특별한 이상은 없는 듯 달리기도 하면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견한 이상한 점, 너무 예민한 걸까요? 손흥민 트레이닝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진짜 동료들과 다르게 홀로 긴 바지였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대중에게 공개가 되는 걸 인지했겠죠. 손흥민은 이미 테이핑을 하고 허벅지 아이싱을 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안제 감독이 직접 손흥민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도 언급하고 해외 매체들도 손흥민 컨디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이번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부상 여부가 불투명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토트넘이 그의 훈련량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며 그의 출전에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도 손흥민이 사타구니 문제를 겪고 있기에 경기 시간과 훈련을 세심하게 관리했다라고 전했죠. 그래서 손흥민이 테이핑을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잡음이 더 많이 일으킬 수 있을까봐 긴 트레이닝복을 입은 게 아닌지 의심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지켜보니까 로메로는 7부, 메디슨도 손흥민처럼 긴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오히려 밝게 훈련하는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루턴타운전 출전이 문제가 없다는 영국 매체들의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선 손흥민이 제 컨디션이 아니다 할지라도 본인의 의지로 리버풀전을 뛰었던 것처럼 루턴타운전은 더더욱 출전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경기를 승리한다면 토트넘은 바로 순위가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거기다 4시간 뒤에 맨시티 아스날의 빅매치를 통해서 이 경기가 비기거나 아스날이 승리해버리면 토트넘은 1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토트넘은 2020-2021 시즌 12월 둘째 주까지 1위를 탈환하고 우승 경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도 최소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죠. 미국 MBC 스포츠에서는 현재까지 파워랭킹에서 실제로 토트넘을 1위로 올려놓은 걸 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단지 주간 파워랭킹으로 볼 수 없는 건 맨시티는 울버햄튼에 패배했는데도 2위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건 7라운드까지 한 파워랭킹인 것입니다. 물론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보기만 해도 기분은 좋아집니다. 루턴타운은 프리미어리그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1부 리그를 경험하는 팀입니다. 당연히 토트넘과 붙은 적이 없고 과거 전적이 있다 해도 지금 토트넘과 비교 불가입니다. 먼저 전반기 경기는 루턴타운 홈 조기 축구 경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루턴타운은 한 경기 최다 실점이 브라이튼에게 4실점이고 루턴타운의 한 경기 최다 득점은 에버턴전 2골입니다. 당시 승리하기까지 했습니다. 루턴타운은 총 6득점을 했는데 이 중에 2득점이 페널티킥이고 3골이 헤딩으로 인한 골이었습니다. 그만큼 전형적인 약팀처럼 세트피스로 인한 득점은 대부분 행운이 따르는 득점이라고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득점 확률이 높은 편은 아니죠. 의외로 루턴타운이 득점이 없던 경기는 2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율이 완전 밀리고 시작하는데 풀럼전에서는 8대2의 점유율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맞붙은 팀은 버니전인데 점유율도 대등하면서 덤벼봤다가 오히려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루턴타운은 셰필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까지 내려하는 팀은 아닙니다. 셰필드가 뉴캐슬에게 8실점 대패를 당한 걸로 셰필드를 허접이라고 평가해버린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첫 득점은 오심 논란이 있는 거였고 이후 크로스들로 인한 헤딩골로 전반에 이미 승부가 갈라버렸습니다. 축구라는 게 참 요상스럽다니까요. 이 셰필드 팀은 토트넘, 맨시티를 상대로도 후반 직전까지 앞서 나가기도 할 만큼 작전이 통하기도 하는데 뉴캐슬에게는 그것도 홈에서 8실점 대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루턴타운에게 실점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토트넘과 비교할 수 있는 팀은 브라이튼과 첼시 경기인데 브라이튼이 실점했던 게 바로 페널티킥으로 인한 실점이었고 첼시는 스털링의 원맨쇼로 2골 1도움으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일방적인 경기라서 실점 기회 자체가 적어요. 그러면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아니 더 정확하게는 몇 골을 넣을 수 있을지를 예상해 봐야 하는데 루턴타운 7경기들을 체크해 봤더니 오른쪽 수비 쪽이 매우 허접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스털링도 드리블로 제껴버리면서 득점했을 때와 울버햄튼 네투가 다 뚫고 득점했을 때 모두 오른쪽 공격 방향이었습니다. 거기다 크로스도 자주 허용하는데 간격 유지가 되지 않아서 편안한 크로스를 자주 허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 허용은 오히려 승리했던 에버턴에게 가장 많이 허용했습니다. 총 23개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최다 유효 슈팅은 브라이튼이 12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토트넘의 프리시즌 때 평균 30개의 슈팅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셰필드전 28개 슈팅이 올 시즌 최다였는데 이번 루턴타운전에서 그 이상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30개 이상의 슈팅도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레벨 차이 말고 또 있는데 루턴타운은 본래 프로팀이라고도 볼 수 없는 리그에 속했었는데도 일부를 승격한 기적같은 팀입니다. 당연히 스쿼드가 얇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연기되었던 2라운드가 10월 4일 이틀 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일밖에 쉬지 못하고 토트넘을 상대해야 합니다. 체력적으로도 매우 힘들 수밖에 없죠. 오로지 만여 명의 팬들을 위해서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은 100% 클루셉스키입니다. 공격진들이 부상으로 이탈해서 아예 신선함을 줄 자원도 없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여전히 활동량 1위, 출전 시간 1위를 지키고 있고 체력이 좋으면서 패스 타이밍 놓치기와 혼자 드리블하기가 장점이기 때문에 상대 오른쪽이 약하다면 충분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쉬운 건 클루셉스키의 공격 포인트인데 분명히 입단하면서 팀이 많은 득점을 하도록 어시스트를 많이 올리고 싶다고 했는데 지난 시즌도 그러더니 현재까지 골만 2개 넣고 어시스트가 제로인 상황입니다. 너 뭐더냐? 클루셉스키가 팬들에게 오해를 풀어줄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어시스트 할래 안 할래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모든 선수들 기회라고 하면서 서로 골 넣으려고 욕심만 내다가 상황 꼬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루턴타운은 더 내려서려고 할 테니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결정력 가장 좋은 선수 둬다가 뭐 할 거예요? 손흥민 득점왕 되도록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루턴타운전 뭐 아니면 도일 듯한데 2대0 혹은 5대0 그 이상을 예상해 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